사실 선수 입장에서 로스팅을 맡기는 것 자체가 그 보통의 신뢰 이상이 있어야지 맡길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네. 선수분들의 콩은 가격이 네, 맞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걸 맡겼다는 것 자체가 네. 충분한 이제 로스터로서의 네. 뛰어난 자질이 네. 있지 않았을까. 네. 그게 바로 저. 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로스터들을 위한 로스팅 이야기 로스터 토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을 보셨으면 참 익숙한 분인데요. 저희가 로스터 토크로는 처음 모시는데 방이슨 프로젝트의 박상화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박상화입니다. 방이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팅을 실제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이지스터를 이렇게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교육자로서 그리고 로스터로서 궁금한 질문들을 한번 로스터 토크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이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화라고 하고요. 업계에서 레이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교육자이자 로스터이자 바리스타입니다. 오늘 로스터 토크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공식적인 첫 질문은 로스터란 무엇이고 대표님이 갖고 계신 로스터로서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로스터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커피의 처음과 끝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끔 로스터냐 바리스타냐 저한테 포지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훨씬 더 로스터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는 로스터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이제 추구하는 바는 행복이거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로스팅을 시작해서 완성을 했을 때 그 책임감을 다한 결과물이 바에 들어가고 손님들에게 제공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플레이버의 발현이라든지 로스터로서 신경 써야 되는 과정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한 잔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만족감, 그 행복을 위해서 저는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교육자로서 로스팅 교육이나 뭐 센서리나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로스팅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로스팅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 학생이 로스팅의 결과물과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나,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지 투입을 하고 터닝 포인트를 찍고 1차가 터지고 배출을 한다, 이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프로파일링 된 결과물을 그래프가 이런 맛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분석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지스터를 네, 사용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서 네. 이지스터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이지스터 1.8kg 구형인데요. 아주 큰 장점은 이지스터 구형은 쿨링이 굉장히 빨라요. 쿨링이 굉장히 빨라서 다음 배치로 연속 배치를 넣어가는데 아주 수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 메인 머신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지스터 1.8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키로수가 넘어가면 주물로 바뀌기도 하는데 현재 1.8은 굉장히 작은 소형 머신 중에서 한 2kg까지의 배치도 가능한 로스터기거든요. 각각의 배치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바운더리가 500g에서 2.5kg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1.8 같은 경우에는 스텐 드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식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연속 배치를 할 때 빨리 식는다는 게 지금 같은 겨울에는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전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안에 열원을 확보해두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머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유저로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문제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네.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식는다는 게 로스팅이 끝났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인데 배치간 프로토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는 조금 까다롭게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스터는 프로파일링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님이 선호하시는 프로파일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선호하는 프로파일링이 딱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이지스터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여론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보여드릴 프로파일이기도 한데 전도열에서 대류열로 주된 여론을 이동시키면서 로스팅을 해서 콩을 익히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원래 열 종류도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있고 로스터기 종류도 뭐 열풍, 반열풍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는데 네네. 이게 또 교육자시니까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계별로 디테일은 전부 달라요. 하지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여론이 주된 여론이고요. 이 주된 여론에서 전도열이 의미하는 바는 드럼과 콩이 닿는 그럴 때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도열은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전달되는 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럼과 콩, 콩과 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류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열풍 기계하고는 또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대류를 이용해서 전달되는 열이에요. 근데 이 대류는 수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기를 이용하기도 해요. 이걸 통해서 전도와는 조금 다른 매개체, 공기와 수분, 이걸 통해서 전달되는 여론이고, 로스터기 안에서는 공기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걸 뜨겁게 가져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대류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열은 이 두 가지 열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장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이 파장열이 예를 들면 로스팅 하다 보면 처음에는 차갑거든요. 네. 근데 점점 뜨거워져서 열을 받고 실제 안에 드럼이 콩과 만나는 건 전도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주변이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주변에 생긴 그 파장열은 복사열이라고 보는 건데, 이 복사열이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로스팅에서 복사열도 배제될 수 없는 여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로스터기 종류의 이제 열풍, 반열풍, 뭐 전기 네. 이것 같은 경우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역시나 로스터기마다의 디테일한 메커니즘과 추구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열풍은 기본적으로 공기를 데워서 열 에너지를 가진 공기 또는 바람을 이용해서 콩을 익히겠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열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프로밭이나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이지스터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반열풍은 어쨌든 불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드럼이 있고요.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대류에 기반을 한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샘플 로스터기들에 많죠. 공기를 데워서 열풍처럼 작용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전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화력이나 다른 여론 없이 바람을 뜨겁게 데운 걸 쏘아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기본으로 하는 로스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에 뭐 불을 직접 닿게 하는 이제 직화. 그렇죠. 직화가 있죠. 직화도 이제 드럼을 직접 불로 달굴 거냐, 아니면은 구멍이 있어서 콩에도 직접 불을 댈 거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로스팅을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투입한 순간부터 배출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사실 중요하지만, 이 순간순간의 디벨롭을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은 역시 드라잉 구간입니다. 드라잉 구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으신가요? 로스터분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샘플봉을 열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열지는 않고 포인트마다 여는 구간이 있는데, 그 특정 구간, 그러니까 드라잉 구간에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가겠다 하는 그 딱 바운더리 온도가 한 20도 정도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열어보고 이 친구가 드라잉이 충분히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편이에요. 로스팅을 하시고 나서 퀄리티 컨트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퀄리티 컨트롤은 저는 일자별로 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에이징이라고도 하고 디게싱이라고도 하지만, 우선 저는 로스팅 직후에 바로 맛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5일차
7일차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콩마다 이 날짜쯤에는 에이징이 어느 정도 됐고 발연점이 어느 정도 됐고 여기부터는 납품이 가능하고 여기부터는 납품이 불가능하다 이런 기준을 잡는 걸 QC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QC를 하실 때는 커핑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커핑이 가장 편리한 방식과 도구이기 때문에 커핑을 먼저 하지만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이 추출로 잘 발현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추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핑을 하실 때는 네. 좀 어떤 부분에 주로 포인트를 두고 커핑을 하시나요? 커핑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질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로스팅된 직후에 어느 정도 가스가 머물러 있을 때에도 분명히 질감이 좋은 아이들은 로스팅이 굉장히 잘 되고 발현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질감과 함께 단맛이 잘 받쳐주고 있다면 다른 플레이버들, 산미톤이나 캐릭터들은 자연히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질감과 단맛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내리셨을 때도 질감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질감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에이징이 되는데도 까끌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로스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처음 만나는 생두 어떻게 로스팅 할까 할 때 그렇죠. 대표님은 처음 만나는 생두를 좀 어떻게 로스팅을 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이제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분 밀도계도 있고 다 갖춰져 있어서 다 재보는 편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바쁘다거나 급하게 샘플링을 해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프로파일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선호하는 추출 레시피가 있듯이 저도 가장 베이직한 선호하는 기본 프로파일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대로 일단 투입을 해서 터닝 포인트부터 드라잉 구간 초반까지의 과정을 지켜봐요. 그때 이 친구는 밀도가 높거나 낮구나, 수분이 굉장히 많은 친구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 배치를 위한 설계를 이제 샘플 배치 때 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생두를 고르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대표님께서는 생두를 구매할 때 보시는 중요한 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두를 볼 때 우선은 샘플링을 한 걸 맛보게 되잖아요. 네. 비즈니스 커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준비해 주신 샘플들을 먹어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샘플링 과정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캐릭터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과 맞는지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보고 뭐 예를 들면 이게 대회콩이면 대회에 맞는 캐릭터가 있어야 하고 손님들께 제공할 거면 그때 또 어울리는 우리 매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주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뭐 베리류 아니면 오렌지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오는지 판단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퀄리티 어떤 로스팅 포인트로 로스팅이 됐든 이 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질감과 단맛을 확인을 합니다. 대표님은 로스팅을 하시고 나서 결과치에서 제일 중시하시는 건 질감이랑 단맛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교육자시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오시죠. 그런 로스팅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약간 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로스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은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볶아봤고 맛을 봤다. 뭐 언더가 낮다, 베이크드가 낮다. 아니면 좀 스코치드가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이번에 했던 배치와 다음에 했던 배치의 로스팅 프로파일적 차이점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가지고 온 결과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걸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교육할 때도 그 부분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센서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결국은 센서리. 네, 센서리도 돼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로스터 토크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질문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센서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센서리가 되지 않는다면 프로파일 분석도 어렵고 결과물 분석 역시 어렵기 때문에 수익과 배출은 하겠지만 웰디벨롭의 다음 배출로 가기에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상이 제 됩니다. 로스팅이 여태까지 문제였었나 보다. 분석을 함께 해보시죠. 센서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센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로스터로서
뭐 바리스타로서도 이제 선수로도 출전하시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로스터 토크니까 네. 로스터로서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 로스터로서 진짜 천재 로스터 소리 듣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최근에 한 선수를 도우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얼굴 천재. 얼굴 천재에게 로스터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한테는 그 친구가 본인이 선택한 콩을 받아서 저에게 로스팅을 맡겼을 때 내가 원했던 바로 그 포인트와 그 뉘앙스들입니다가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스터로서 이걸 잘 충실히 해내는 로스터로 계속 발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수 입장에서 로스팅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심이죠. 그 보통의 신뢰 이상이 있어야지 맡길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네. 선수분들의 콩은 가격이 네, 맞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진짜 신뢰를 할 수 있어야지 맡길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그걸 맡겼다는 것 자체가 네. 충분한 이제 로스터로서의 네. 뛰어난 자질이 네. 있지 않았을까. 네. 그게 바로 저. 자, 이렇게 로스터 토크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대표님 원래 네. 그동안은 이제 에스프레소 책 저자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일부러 에스프레소 콘텐츠만 했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저희랑 로스팅 콘텐츠를 했잖아요. 네. 좀 어떠셨나요? 저 사실 로스터 토크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로스터로서 자부심이 있고 생각보다 제가 로스팅 수업이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스터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커디터에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또 로스터 토크는 네. 2부에서는 시연 영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있는 이지스터 1.8kg로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로스팅을 하시는지 이어질 거니까 2부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위커피뉴